안녕하세요. 마음서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하면 뭐든지 된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그런데 정말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그 말이 사실인가요? 단돈 12만 원을 가지고 서울에 입문해서 빚 10억으로 시작하고 수백억 자산을 일군 이하영 원장님의 스토리를 TV 러셀에서 우연하게 보고 큰 즐거움과 감동을 느꼈는데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작가님은 함부로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려는 의지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즐거우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게 되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 가장 빨리 도달하는 방법, 그것은 내가 원하는 미래가 이미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미래를 향해서 즐겁게 미끄럼을 타듯이 인생을 즐기면서 내려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동안 들어왔던 것과는 반대되는 것 같죠? 성공한 미래는 내 위에 높이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면 열심히 위로 힘겹게 애쓰면서 올라가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무의식은 열심히 살게 해주는 삶을 숙제로 내줍니다. 즐겁게 살아야지 하는 무의식은 즐거운 오늘, 재밌는 내일, 흥겨운 모레를 선물로 줍니다. 열심히라는 어렵고 고달픈 쳇바퀴에 빠져서 끝없이 빙빙 돌지 말고 오히려 곧바로 지금 오늘을 즐겁게 살면 직선 코스로 바로 즐거운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라는 책을 통해서 부자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지금을 즐겁게 사는 태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와 삼감,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하는 부자의 말투에 대해서 들려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매일 아침마다 실천하고 있는 인생을 바꾸는 아침 습관 3가지와 삼간, 시간, 공간, 인간을 리셋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것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자의 말투. 최근 자주 만나는 모임이 있다. 나와 같은 나이의 76년생 용띠클럽이다. 이름은 유치하지만 멤버들은 유치하지 않다. 상장사 대표가 있고 다른 회사를 상장시키는 회사 대표도 있다. 학원장, 병원장, 음향사업가, 글로벌 기업 임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친구 등 자신의 분야에서 자리를 잡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유치하지 않는 친구들이지만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 회포를 풀며 나누는 이야기는 유치하다. 어느 모임이나 10분 정도 지나면 얘기는 단순해지고 유치해진다. 남자 8명이 모이면 늘 그렇다. 다만 그 단순함의 방향성은 조금 다르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모임을 가져보고 이끌어보고 탈퇴하면서 알게 된 결론이다. 세상의 모든 모임은 이렇게 나뉜다. 삼불하는 모임이 있고 삼감하는 모임이 있다. 용띠클럽은 삼감하는 모임이다.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한다. 용용아, 라면에 영지버섯을 넣었어? 너무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라면은 처음이야. 용용이는 명절 때마다 고기를 보내. 너무 고마워. 용용이 딸이 공부를 그렇게 잘해? 진짜 축하한다. 아빠 머리를 닮았나 봐. 우리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거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늘 느낌표가 들어간다. 자신의 일에 감사하고
친구의 선물에 감동하며 그가 이룬 성과에 감탄한다. 다들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 속에는 자존감이 자리를 잡는다. 자존감은 주변의 감사와 감동과 감탄으로 더 굳건해진다. 우리 대화가 밖으로 잘 벗어나지 않는 이유다. 또 다른 모임이 있다. 삼불하는 모임이다. 요즘은 그런 모임에 잘 나가지 않는다.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며 불안해한다. 걔는 왜 그런 일을 해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해? 능력도 없는 애가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능력도 없이 저렇게 살고 있는데 이번 생에 나는 틀렸어. 이번에 그 얘기 들었어? 그 재벌이랑 연예인이랑 사귄대. 나이 차이가 많던데 그게 말이 돼?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사회 시스템을 욕하며 그들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흥분한다. 누군가를 불평하고 사회나 환경에 불만을 가지며 그 불평과 불만 속에서 스스로 불안해한다. 나의 스토리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야기가 없기에 공유할 이야기가 없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이 자존감이 아닌 결핍감으로 가득 차 있다. 그 결핍감이 삶의 스토리마저 없애버린다. 스토리가 없는 삶을 살다 보니 자존감도 점점 사라진다. 불안하기에 그 불안의 이유를 내 안이 아닌 밖에서 찾고 있다. 그 과정이 불평과 불만이다. 그래서 대화가 밖에서만 맴돈다. 잘했어가 아니라 고마워. 얼마 전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에서 한 아이와 엄마가 타길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다. 아이도 웃으면서 안녕하세요라고 답했다. 아이가 엄마에게 하는 이야기가 들렸다. 엄마, 나 어제 먹기 싫은 당근을 3개나 먹었어. 그리고 내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귀여운 아이의 입가에 미소가 생겼다. 내릴 때쯤 엄마가 말했다. 너무 고마워. 신선한 답이었다. 아직도 그 말이 내 귓가에 맴돌고 있다. 나도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다. 너무 고마워. 우리는 누군가 일을 잘하거나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으면 이렇게 이야기한다. 너무 잘했어. 그 사람의 능력을 칭찬한다. 그 칭찬에 익숙하다. 하지만 감사는 사람의 존재를 향한다. 존재에 대한 칭찬은 자존감을 높여준다. 우리는 감사의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이 칭찬을 들었을 때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무의식에 저장된다. 감사의 마음은 오래가는 것이다. 상대에 대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나일 때 그 가치는 더욱 빛나게 된다. 나 스스로 감사합니다를 자주 말하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된다.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높아진 자존감이 드러날 기회가 많아진다. 자존감, 자기 존재에 대한 만족감이 생길 때 삶에 대한 만족감이 생기고 그 만족감 속에서 삶에 감사하게 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감사하게 된다. 그 감사의 과정 속에서 세상은 나에게 답을 한다. 감사합니다. 반면 내면이 결핍감으로 차 있을 때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된다. 존재에 대한 결핍은 스스로에 대한 불안으로 드러난다.
존재에 대한 당당함이 없을 때 삶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진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때 삶에 대한 신뢰도 사라진다. 더 이상 세상은 내 편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진다. 그 삼불 속에서 나의 스토리는 사라진다. 남에 대한 불평과 불만, 삶에 대한 불안이 그 스토리를 채우게 된다. 그러면서 자존감은 사라진다. 우리 내면이 자존감이 아닌 결핍으로 가득 찰 때 무의식의 결핍은 그런 세상을 만들게 된다. 가난과 궁핍이 나를 감싸게 된다. 그래서 삼불하는 사람은 늘 가난하다. 인사하는 삶, 부의 시작이다.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인사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한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일반 아파트에 살 때보다 부촌의 아파트에 살 때 인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이거다. 인사를 많이 할수록 더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될 것이다.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답이 돌아온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요. 더 나아가 이렇게 해보자. 안녕하세요. 구두가 너무 멋지시네요. 그러면 예상치 못한 답들이 전해진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너무 멋지세요. 연예인 같으세요. 거짓말 같은가? 한번 해보고 느껴보자. 인사를 통해 전해지는 감사는 하루를 빛나게 해줄 것이다. 그 감사가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 높아진 자존감 속에서 삶이 더욱 반짝이게 된다. 그 인사와 감사를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나처럼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100번 말해보자. 하루에 10번 이상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 속에 보내는 하루가 나의 일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천하자. 감사와 감동과 감탄하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삼불하는 친구는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차단해라.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기에 인생은 너무나 짧다. 그렇게 해야 짧은 인생이 길어진다. 감동하면 길어지고 불평하면 짧아진다. 추억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꼭 그렇게 해라.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해라. 그러면 말투가 바뀐다. 감사의 말, 감동의 단어, 감탄의 느낌표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투가 당신의 세상을 채울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이미 부자가 되어 있다.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하는 삶이 펼쳐질 것이다. 곧 그렇게 된다. 함부로 열심히 살지 마라. 당신은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있는가? 삶의 큰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는가?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꿈을 이루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오늘을 살고 있다. 정확히는 오늘을 희생하고 있다. 열심히 살기 때문이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 뭔가를 얻기 위해, 뭔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루하루 애쓰며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그 열심히라는 효율이 과연 얼마나 좋았는가? 어린 시절 나는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를 다녔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쯤에는 국민학교라고 불렀다. 당시 한 학급 정원이 60명이 넘었고 교사와 교실이 부족해 오전반, 오후반에 2부제를 운영했다. 교실에 빽빽이 앉은 학생들 뒤쪽으로 선풍기가 한 대 있었고 앞쪽에는 커다란 칠판이 있었다. 칠판 위쪽으로는 태극기가 있었고 좌우측에는 교훈과 급훈이 액자에 걸려 있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근면, 성실, 협동. 어린 시절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교훈과 급훈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시험 답안지에 적었다. 새마을 운동이 뭔지도 모른 채 나에게 근면과 성실과 협동은 삶의 기본이자 의무로 자리 잡았다. 나뿐만 아니라 당시 같은 시절을 겪은 국민학교 동창들은 비슷한 삶의 자세를 보인다.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에 빠져들었다. 요즘 초등학교 모습은 다르다. 한 교실에 20명 내외의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 교훈과 급훈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 대개 자율적인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 하지만 공부 환경이 바뀌었다고 인적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과거 나와 같이 근면, 성실, 협동의 집단 무의식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그 시대를 살지 않았다면 그 시대를 살아온 선생님의 제자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를 교육받고 사회에 나오게 된다. 그리고 그 열심히에 늪에 빠진 채 내일을 살려고 한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 않는다. 우리의 미래는 아래에 있다. 그리스 신화에는 시시포스라는 인물이 있다. 코린토스의 왕으로 알려진 그는 코린토스 시의 창건자였다. 시시포스는 교활하고 못된 지혜가 많기로 유명했는데 결국 제우스의 분노를 사 저승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저승의 신 하데스를 속이고 장수를 누리게 된다. 하지만 그 죄로 인해 저승에서 무거운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어 올리는 벌에 처해졌다. 정상에 도착한 바위가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정상으로 밀어 올리는 끝없는 형벌을 받게 된 것이다. 당신과 시시포스의 삶에 차이가 있을까? 시시포스가 끊임없이 바위를 밀어 올리듯 당신도 매일 목표를 향해 올라간다. 바위처럼 무거운 오늘의 현실을 있는 힘을 다해 내일로 밀어 올린다.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내일로 하루를 넘기고 있다. 열심히에 중독되어 즐겁게를 못하고 있다. 즐겁게 못 사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왜 늘 위를 향해 올라가고 있을까? 왜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항상 높은 곳에 있을까? 미래에 대한 착각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위에 있다는 착각이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미래, 꿈, 목표는 늘 위에 있었다. 항상 내 머리 위에서 반짝이며 열심히 노력해서 이곳에 도착하라고 부추겼다. 그 꿈을 향해 우리는 한 발 한 발 열심히 내디뎠다. 목표를 위해 열심히 바위를 위로 굴렸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한 계단 한 계단 힘들게 올라갔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다. 시간의 진실을 아는 순간 미래는 내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간의 최면에 빠져 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며 그 역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착각이다. 20세기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시간은 환영이다. 그는 시간은 똑같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중력과 속도에 따라 뒤틀리고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과거, 현재, 미래는 동시에 존재한다고도 말했다. 이는 아인슈타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양자 물리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시간은 그 순서로 관찰되지만 사실 과거, 현재, 미래는 이미 펼쳐져 있다. 현재가 존재하는 순간, 미래도 이미 존재해 전달될 뿐이다.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고 착각한 미래는 이미 발 아래 놓여 있는 것이다. 지금 보내는 오늘이 우리가 경험할 이미 존재하는 내일로 연결되어 땅이 솟아오르듯 그 미래도 곧 맞이하게 된다. 열심히 그곳에 올라가지 않아도 미래는 내 발밑에서 올라온다. 그러니 그냥 즐기면 된다. 내일 해가 뜨면 우리는 그곳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막 살라는 의미가 아니다. 막 사는 마음의 기저에 어떤 무의식이 있는지는 당신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은 철저하고 정확하게 그 모습을 현실에 펼쳐낸다. 대충 살아야지 하는 무의식은 대충 살게 해주는 인생을 펼쳐낸다.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무의식은 열심히 살게 해주는 삶을 숙제로 내준다. 즐겁게 살아야지 하는 무의식은 즐거운 오늘, 재미있는 내일, 흥겨운 모레를 선물로 보내준다. 그러니 애써 올라가려고 하지 말자. 편하게 내려가자. 그게 우리의 미래다. 부의 최단 곡선. A 지점과 B 지점이 있다. A보다 앞으로 10m, 밑으로 10m 아래에 B가 있다. A에서 B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일까? 모든 사람의 대답은 똑같다. A에서 B까지의 직선거리다. A에서 B까지 똑바로 바라보고 한눈 팔지 않고 직선을 따라 열심히 뛰어가면 가장 빨리 도달한다는 게 우리의 상식이고 열심히 살아온 한국인의 답이다. 아무리 우리의 미래가 아래에 있고 그 내리막을 즐겁게 가라고 해도 그 길을 즐기지 못한다. 내리막을 향해서도 열심히만 내려간다. 그 직선길이 우리의 꿈과 목표를 향한 가장 빠른 길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꿈, 목표, 소망을 위해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미끄럼 타듯 인생을 즐기며 내려가는 것이다. 직선으로 뛰어가는 것보다 미끄럼 타듯 즐기며 내려갈 때 원하는 미래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브라키스토크론, 부의 최단 곡선이다. 이게 세상의 진실이고 우주의 진리다. 함부로 열심히 살지 마라. 당신이 원하는 미래는 아래에 있다. 현실의 아래에서 곧 펼쳐질 미래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 미래를 즐기기 위해 오늘을 즐겨보라. 즐겁게 사는 게 충실히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즐거운 충실함 속에서 미래와의 연결성이 보일 것이다. 열심히 위를 향해 살지 마라. 즐겁게 살다 보면 아래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즐거우면 하게 된다. 이미 열심히 한 것이다. 그때 고개를 들어봐라. 시계는 이미 1시를 지나고 있다.